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공부하게 된 계기가 공허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여전히 공허한 감정은 그대로입니다. 공허한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른 공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공허함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 개개인마다 공허함의 원인이 틀려서 그래요. 그런데 공허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답변이나 보편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책이 텅 비민 뇌과학인가요?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 제가 맨날 헷갈려. 이 머리를 비우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 공허한 상태와 유사한 뇌 상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아가 사라진 것 같은 상태. 두 번째는 디폴트 모드라고 해서 그 자아가 사라진 것 같은 의식 상태의 한 5% 정도 차지하는, 그러니까 한 5% 정도만 자아가 사라진 것 같은 상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누구나 쓰는 멍 때리는 상태. 그것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발표한 책이 그 책이거든요. 그런 책들을 일단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궁금한 게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남한테 물어서 대답해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씹어 먹여주는 거거든요. 더럽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런 게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씹을 수 있고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공허함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공허함이라는 키워드를 논문 검색 사이트에다 딱 쳐보세요. 왜 논문 검색 사이트에 치는 게 좋냐면 논문도 나오고 단행본도 한 번에 다 나와요. 교보문고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책이나 논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읽으세요. 좋은 거 찾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마음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책 한 권에서 하나의 힌트만 얻어도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이 공부하고 수행하던 계기가 공허함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마도 저랑 공허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단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것에 제가 쓰는 단어는 원래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고 이 자기 자신의 그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두뇌 상태를 만들고 마음의 상태를 만들면 공허함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허함을 수행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공허하다라는 게 뭐 자신의 특정한 감정 상태를 공허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뭐 외로울 수도 있고 쓸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있죠. 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리턴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 제가 단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책을 보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의 마음을 정확한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그런 키워드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열심히 한 것과 그 열심히 한 게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이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력은 배신할까요? 배신하지 않을까요? 네? 네.
노력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에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 안 하기도 합니다. 예. 노력이 배신을 안 하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과정 속에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언제 또 배신을 하냐면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 첫 번째로 배신을 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나는 인과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원해요. 그러면은 이걸 닦아야 돼요. 이걸. 그런데 인과의 지혜가 아예 잘못되어 있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여기다 데려다 준 건 노력의 배신을 안 했죠. 하지만 자기는 여기로 데려다 줄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배신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해진 상태를 컴포트 존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컴포트 존에서 그걸 넘어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배신을 당하죠. 단순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영역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거기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는 건 첫 번째 아주 올바른 스승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스승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전념하고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전문가의 영역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건 스승과의 신뢰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띠의 질이 좋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양한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했었던 인과로 볼 때, 인연으로 볼 때, 인은 뭐냐면 노력하는 거라고 치면 연, 그 노력을 보조하는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인과 연을 합쳤을 때 노력이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진단해 보건데 일단 첫 번째는 키워드 잘못 뽑았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정확한 키워드가 나왔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이 자료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허함이라는 키워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인과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그래요? 똑같은 단어예요?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을 때 느끼는 허탈감?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죠. 벌써 봐보세요. 공허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인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더 정확한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 공부를 할 때는 올바른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노력을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허함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에게 있어서 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허해지려고 수행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